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은 이 사주를 통한 정치 얘기,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날카로운 칼날 창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목을 향하여 지금 겨누어지고 있고 막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얘기가 있지요, 그죠? 어느 이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은 곧 구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 대부분 아무도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든 검찰이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구속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 사주 풀이를 통해서 현실의 정치를 한번 얘기하면서 과연 그 이 사주라는 게 그렇게 맞는 것이고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인가, 이건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것이 벌써 그 공방이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직도 이것이 아직 오리무중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을 캐내려고 그러는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다서의 가려진 그 가면이 벗겨질 순간이 이제 막 다가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 반대파들은 다시 말해서 가장 이렇게 대립하고 적으로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는 쪽에서는 지금 곧 잡아 넣겠다. 이런 식의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죠, 그죠?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 왔다라고 대통령이라면 수호해 왔어야 되죠, 그죠? 수호해 왔고 대한민국의 이 적통을 이어왔던 전직 대통령이 이런 도마 위에 올라서서 거의 이제 만약에 감옥을 간다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되돌아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온전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죠? 온전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좌파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대통령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간주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파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종합 국민 총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온전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이 다섯 문제로 지금 막 박살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참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건 각설하고 과연 이 사주팔자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될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논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술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것을 얘기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다양한 이 해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곧 간다 이 얘기죠. 곧 간다, 이제 그 목숨이 이 총각에 달렸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청운당 사랑방, 잠깐 말씀드리자면 청운당이 뭐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죠. 너무나 높이 떠 있기 때문에 푸른색, 하늘이 푸른색이 흰 구름에 비쳐서 구름이 청색으로 빛이 난다. 그래서 높이 떠 있는 구름,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청은. 그죠? 거기에 그것을 의미를 상징하는 집, 무리. 집당자를 쓰면 초가 상관이 될 것이고, 당자를 쓰면 무리가 될 것이고, 청문회, 다시 말해서 청문회의 꿈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집,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붙인 애칭이거든요. 이 청운당에서 논하는 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 사주팔자가 어떨까?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게 가장각색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팔자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여기에 숨어 있는 이치가 무언가, 그죠? 이 이치가 무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가 뭐냐는 게 이치가. 이 이치를 논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임기응변수로 시중의 그 감론을박식의 그런 논조가 이 얘기가 여기 첨가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본인이 이 사주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사주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야 하지만 단 몇 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사주가 제대로 감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여러분들도 막 이런 유튜브나 SNS에 그 많은 올라온 글들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신금이 이 보석과 같은 옥과 같은 작은 쇠죠. 그죠? 쇠, 이쁜 쇠입니다. 잘 가공된 쇠입니다. 경금은 둔한 것이고 가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둔한 것이 변하여 이쁘고 잘 가공되어서 이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보석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 보석이 겨울에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주변을 보니까 비견, 급제 이래가지고 같은 쇠가 많이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천간이 좀 셉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견과 급제가 이렇게 세력을 이루고 있다면 뭐가 됩니까? 형제간이 많고 그 형제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밑에 사유축 합했습니다. 그죠? 이게 유자가 없기 때문에 뭐 반합이기 때문에 뭐 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뭐 등등 온갖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분명히 합이 됩니다. 자해되고 합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천간에 세금자가 또 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이 세금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기운이. 그래서 이건 사유축 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주에는 묘자를 빼고 이 자숫자를 빼고 세금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자. 여기가 물숫자죠. 이 물이 자가 수가 물이 월에는 여기에 뭐가 있죠? 월에 임과 개가 있죠. 그죠? 개자가 있어가지고 물이 왕량합니다. 물이 왕량하기 때문에 이 강한 이 많은 수의 기운을 이쪽에서 뽑아냅니다. 설기한다라는 얘기죠. 설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게 물의 기운이 쇠의 기운이 물의 기운으로 빠져가지고 기운을 이렇게 분출한다 이 얘기죠. 분출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임수,
상관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양반은 뭐냐면은 예술 쪽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처세가 아주 능수능란한, 그리고 이 쉽게 얘기했지만 거짓말도 이렇게 막 잘합니다. 예? 비해서 인기응변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 근데 이 자의 기본 기운은 솔직히 말해서 임수보다는 개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신으로 봅니다. 그죠? 식신. 상관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식신이라고 봅니다. 이 기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기 묘, 편제로 가죠. 편제를 생각하고 있죠. 그죠? 거리가 좀 멀지만은 만약에 이 식신이 편제를 생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주는 군비쟁제가 되어 가지고 이거 돈 문제로 굉장히 화를 당합니다. 돈 문제로 굉장히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오행의 흐름이, 자, 금에서 수에서 목으로 지금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죠? 흐름입니다. 그죠? 이 오행의 기상의 흐름이.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불화자가 병화가 이게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병화가 숨어 있다는데, 이 병화가 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전체를 넓게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병화의 힘이 넓고 광대하다. 그래서 이 신금이 겨울철에 태어나가지고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차가워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이 신금이 활용이 되려고 그러면은 요게 최소한 따뜻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해야 돼. 따뜻해야 이 옷 가락지도 만들고 말맞다나 이쁜 보석도 만들고 이렇게 되죠. 이 차디찬 이 새덩어리는 인간 세상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사오미 남방화국, 여름 이 남방화국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인간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지고 크게 그 이름을 얻었다. 가장 좋은 때는 어느 때였느냐? 병화, 이 오화, 이 오자 운에서 서울시장 할 때입니다. 대통령직을 할 때보다도 오히려 이때가 더 그 사람에게는 빛나는 시절이었다. 왜냐하면은 이 오화가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 그리고 요 신자가 둘이 같고 축하고 묘 사이에 인자가 끼어들고 있어요. 숨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법칙입니다. 사주팔자 어린 명리서에 딱 나와 있는 한자도 옮기지 않는, 다시 말해서 1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법칙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갖다 지금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인옷을 화국이 돼요. 불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 차가운 신금이 따뜻하게 됐어요. 그 따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가락지도 될 수 있는 거고, 금수저도 될 수 있는 거고, 만들어서 가공해서 이 머리에 아름다운 비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 인간 세상에 유용한 그릇이 되었다. 그래서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 특출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은 큰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주에는 큰 재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식신상관, 이 식상입니다. 이 식상의 이 힘이 다시 말해서 왕성하기 때문에, 식신이 유기하면은
재관의 기를 성북한 것이다 라는 귀절이 연해자평, 다시 말해서 명리정종에 나옵니다. 연해자평에도 어떤 이 식신유기는 성재관, 재관의 기를 성한다, 이긴다라고 그랬어요. 이 초점은 이거예요. 이건데 만약에 재를 보고 재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다투었다면 이 사람은 그 재앙이 중중 다시 말해서 첩첩이 들어온다는 얘기. 이것이 주가 돼서 이 묘를 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주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운이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64사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자운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자운이 끝나는 순간 이 사람은 이 차가운 이 옥가락지가 다시 얼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설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 종쳤다는 얘기입니다. 74살 임진년부터 이 사람은 병화의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설모없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설모없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문제로 심각한 적이 있죠. 그리고 임수운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상관입니다. 이 상관이 자에 숨어있는 임수를 발동시킵니다. 그죠? 발동시켜가지고 이 상관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정관과 상관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구설이라든지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운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78세, 74세니까 79세 되면 끝납니다. 79세 되면 완전히 넘어가네요. 진짜 운으로. 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관운이 설사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78세니까 내년이면 완전히 끝나고 지금 빠져나가는 이 상관운이 빠져나가고 있죠. 대운을 5년씩으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서 안 나눠질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지금 올해 지나간 해가 정유년입니다. 그죠? 정유년이 되기 때문에 사유 합이 되죠. 그죠? 이 불을 더 끕니다. 더 끄면서 임수가 더 발동했죠. 근데 이제 정유년에 딱 보니까 정임 합이 돼가지고 이것을 좀 멈추어주는 그것이 이 죽여주는 그것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으네요. 무서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무술년으로 지금 무술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대운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임진년인데 이 임진 대운에서 임대운의 그 마지막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진짜 운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금 무술년이거든. 무술년입니다. 무술년 같다면은 무술년 지금의 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을 갈 건가? 라는 것이 지금 오늘 얘기의 초점입니다. 자, 논쟁의 초점이고 이 사주팔자를 보는 목적의 핵심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갈 건가? 자, 내년 같으면은 74세 감옥 같으면은 뭐 한 1, 2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마 최소한 내년 후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진짜 운이 들으면 신자진 수국합니다. 자, 물이 왕성해집니다. 왕성해지면은 이 사화를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감옥을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해본다면은 자, 신자진 수국이 되어서 임수가 왕성해진다. 이것을 상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국 자체에 이것을 상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런
예능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능멸하는 어떤 세상을 능멸하는 어떤 그런 기상이 그 사람이 과연 가지고 있었는가? 평소의 그 모습이 라는 문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예술적인 성질이 있었습니까? 예술적인 어떤 예술인적인 성질, 또 이렇게 뭐 사기꾼 성질, 뭐 어떤 그런 거. 물론 뭐 지금 BBK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기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또 다섯 문제 등등등 이 사기꾼 문제를 얘기합니다만은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좀 그렇죠. 근데 어떻든 이 관계를 살펴보면은 박근혜 씨의 그 사주팔자하고는 전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박근혜 씨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지금 왕한 세금자 기운을 지금 설기가 다시 기운이 빠지는 것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이 임진년의 운인데, 임진대운의 운인데, 이것이 설모가 없어졌다 뿐이지 이 자체의 어떤 다시 말해서 불화자가 들어와서 그 명예가 상승해지고 인간 세상에 유용한 물건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사라졌을 뿐이지 이것이 감옥을 갈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일까? 라고까지는 안 간다라는 얘기죠.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단, 이 운까지는 인간 세상에 설모 있는 물건이었다. 다시 말해서 설모 있는 보석이라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것이 통과하자마자 이 보석은 보석이 아니고 설모없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더라. 라는 것이 지금 요 임진운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모없고 그 명예가 떨어질 뿐이지 감옥은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옥을 가려면 최소한 어떤 충이라든지 상관의 충이라든지 어떤 관성의 어떤 그 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라는 얘기. 그리고 올해 무술령 같은 경우는 이 자체를 이 물숫자 이 자체를 제압해 주죠. 눌러준다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모든 그것을 어떤 이렇게 사유 뭐 이래 합해가지고 이런 일을 그리고 정임이죠. 정임 합하면 뭐가 됩니까? 목이 되죠. 이 올해 지나간해 정유년의 이 정자와 이 임자가 합하면 뭐가 돼요? 목이 되죠. 목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살아나죠. 편재. 이 편재가 여기서 이 사주에서 이 편재 목이 살아나면은 군비쟁재가 됩니다. 군비쟁재가 되어서 이 말도 못하는 이런 어떤 재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정자가 이제 사라집니다. 흘러가 버렸다는 얘기. 이 무토운이 지금 무술운이 들어옵니다. 무술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숨어 있는 인자가 있다고 그랬죠. 축과 묘 사이에 묘술 합이 됩니다. 불화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무토 자체가 임수자를 제어해 줍니다. 그리고 인오술 올 1월, 2월 1월 달에는 다시 말해서 양력으로 2월 달이죠. 2월 달에는 인오술 합이 됩니다. 또 불화자가 일어납니다. 묘술 불화자가 일어납니다. 2월과 3월 뭐 검찰에 가가지고 명예가 침수된다든지 약간의 망신은 당하겠지만은 감옥 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옥 가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칼날을 겨누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그 칼날을 어떻게 하든지 그 목을 베기 위해서 저거 하고 있지만은 실질상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이 사기라고 그러는 거는
이 사주팔자에서 살기라고 그러는 거는 관성이 그죠. 상관의 힘이 관성을 능멸할 때, 관성, 예? 관성을 타격할 때, 상관이 관성을 타격할 때 사기라든지 법을 어긴다든지 그런 위법 사실이 꽉 쫙 깔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액을 당한다든지 몸을 다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게 상관사주라고 보기가 힘이 들어요. 이 사주는. 지금 얘기가 된 게 다스 먼저 이 주인 논란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보면요. 이 이름을 해석을 해보면은 자기 형 제일 큰 형 이상은 씨라든지 누구죠? 덕씨 같은 두 사람이 있지만은 이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그 복이 말이죠. 이름의 좋은 정도가 두 형보다도 못해요. 이 이름은 실속이 별로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뭔가 한평생이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이 평생이 그냥 뭔가 이렇게 조금 고단한 그런 인생의 흐름입니다. 두 형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부귀복능에 의해서 고대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부귀복능을 누리는 단단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 같은 경우도 참 대부호의 대부엉의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아마 개명한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래 이름을 내가 몰라서 내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 이름을 딱 보면은 뭐냐면은 뭔가 평생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어렵고 고단하면서 뭔가 좀 이런 난관이 겹쳐 들어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단 그 아내가 어질다. 그 아내가 어질고 뭐하기 때문에 그 집안은 안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아내가 어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다스가 이상은이라고 그러는 이 지금 현재 법상의 어떤 이 주인을 놔두고 이명박 거다라고 얘기가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게 진실일까요? 사실 다스를 따지고 보면은 모든 그 바탕은 이명박 때문에 생긴 건 맞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정주행이라고 그러는 현대건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대가와 인연을 맺었고 또 이 가족들이 그것에 등등등등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가 성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신적인 기주인 이명박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식신을 위주가 되어서 이 사람의 존재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돈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이 사주팔자에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향력이 됐지. 영향력. 어떤 능력이라고 그러겠죠. 어떤 그 사물을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그 역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식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식신이 왕한 자가 재관의 이 기를 성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식신이 왕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일 처리를 잘한다는 얘기.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의 이것을 풀이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스의 성립 과정 또 그것이 유지되는 그 자체에서 이명박의 존재가 어떤 정신적 지주라든지 뭐 어떤 그 얽혀 있는 그 관계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진실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과연 그것이 이명박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명박 것이다. 이거하고는 무슨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문제. 다서가 이명박의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명박이란 감옥을 가야 된다. 그거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는 거는 법적인 논리에 의한 차원의 그 전개의 과정이지. 다스라고 그러는 회사에 굉장히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명박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 가지고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죄다. 그래서 감옥을 보내야 된다. 그것은 일종의 마녀사상이죠. 그죠? 너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또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 한 얘기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만약에 내 얘기가 틀렸다면은 이 임재훈이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고 오늘 내 얘기가 과연 정말로 옳았다면은 나는 이 얘기를 계속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한성표는 거기에 갈립니다. 어떻든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명박 씨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지금 모든 상황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은 필연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얘기는 그 현재의 대세라는 게 충분히 인정한다 이 얘기죠. 인정한다 이 얘기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것을 해석해 봤을 때에 감옥 갈 만한 그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논해 봤을 때 없더라라는 걸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엔터테인먼트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얘기고 한번 얘기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